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 몸 근육과 좀 친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나는 근육과 멀다 이 부분인가요? 아무도 답을 안 해주시네요. 근육과 친하신 여기 원장님. 정민정 원장님 같은 경우에 어떤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한창 대회도 많이 나갔었고 오. 그런 식으로 원래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제 운동을 안 하면은 하루가 이제 빈 느낌이 날 정도로 일상의 이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 근력 운동도 굉장히 골고루 해주는 게 좋잖아요. 신체 불균형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인체 근육마다 크기도 다르고 이제 성장하는 속도도 다른데요. 뭐 본인이 원하는 부위가 있다고 해서 그 근육만 운동할 것이 아니라, 왜냐면은 근육이 성장을 할 때는 그 운동할 때가 아니라 휴식을 취할 때 근육이 이제 동화작용이 일어나서 성장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잘 쉬어주는 것이 좋고, 그 분할 운동을 추천을 드려요. 보통 뭐 하루에 운동을 뭐 1회 정도 한다고 하면은 하루는 하체 운동, 뭐 다음 날에는 가슴, 뭐 그 다음 날에는 뭐 어깨 등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분한 휴식 기간을 가져주는 게 근육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근육마다 좀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 신체 뭐 다른 뭐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할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근육이 휴식기에 만들어지는 만큼 이 휴식기를 잘 챙길 수 있는 근력 운동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원장님 그러면 덧붙여서 이 근육을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른 뭐 식품이라든지 단백질 음식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원장님은 실제로 어떤 거 많이 드시나요? 뭐 3대 영양소 모두 중요한데요. 네.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뭐 그래서 닭가슴살이라든지 뭐 소고기 이렇게 많이 챙겨 드시는데, 그런데 근육 성장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탄수화물인데요. 그 탄수화물이 있어야지 근육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 근육을 운동을 했을 때 그 탄수화물 섭취를 하고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지 그 동화작용을 이제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꼭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탄수화물 비율을 더 높여가지고 근육 성장이 조금 할 수 있는 그 동화작용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대진 원장님, 이렇게 교통사고 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교통사고 시에 이제 목과 허리 부분이 크게 앞뒤로 움직이면서 편타성 손상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목의 주위에 인대나 근육이 손상되고 또 목 관절이 크게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주위에 흐르는 신경들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CT 촬영이나 아니면 MRI를 찍어도 이상이 없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밀 진단을 더 해봐야 되고, 그리고 그 의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지럼증 외에도 다양한 교통사고 후유증 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정대진 원장님, 또 이 밖에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어지럼증 외에도 다양한 신체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뭐 불안증을 앓는다든지, 또 불면 증세가 찾아온다든지, 또 소화불량이라든지 혹시 뭐 오심구토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얼굴과 이제 머리 쪽에 나타나는 얼굴의 이물감, 그리고 뭐 눈이 침침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목과 어깨에 결리는 증상이라든지 뭐 좀 무거운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팔과 손목에 신경 증상이라든지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리 증상은 이제 가만히 있거나 뭐 움직였을 때도 다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무릎과 발목 쪽에 통증과 뭐 그런 신경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꿀팁은 다이어트 생활 시간입니다. 비만은 체내 지방 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체질량 지수로 진단을 낼 수가 있는데 18에서 23 사이가 정상 수치고 25 이상이면은 경도 비만이고 30 이상이면은 중등 고등 비만으로 봅니다. 또 체지방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성인 남자 기준으로 25% 이상, 여자의 기준으로 30% 이상이 비만으로 봅니다. 허리 둘레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0cm 이상으로 비만을 진단을 하고요. 비만의 원인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게는
하루 소비하는 열량이 그 섭취한 열량보다 적을 때 비만으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시에는 하루 체내 섭취하는 열량보다 소비하는 열량이 많으면은 다이어트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비만의 2차적인 원인으로 내분비 질환, 뭐 시상하부의 문제, 그리고 유전적인 문제, 또 약물 섭취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비만과 합병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비만은 이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 고혈압, 당뇨병 등의 이제 발병률이 3배 이상이 높고 고지혈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고 그리고 각종 암, 혈관 질환, 또 관절 질환, 또 생식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와 다이어트 방법의 그 노하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식단 관리, 운동요법 그리고 생활 수칙의 방법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오래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뚜렷한 목표 설정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적인 과정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이어트한 상태에서 그거를 유지하는 그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요 현상을 방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식이요법으로는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절대 굶으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식습관을 가지고 조금씩 여러 번 섭취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조금씩 섭취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식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게 되고요. 다이어트 또 운동요법을 설명을 드리자면 다이어트 대사를 이제 높여주기 때문에 그 체중 감량이라든지 체지방 감량에 되게 효과적이고 뭐 거창한 운동이 아닌 일상 속에서 본인이 이제 흥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운동을 먼저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